혹시 제주 4.3 항쟁을 아니? 오늘은 제주 4.3 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우선 4.3 항쟁이 무엇인지 말해줄게. 해방이 되고 남과 북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나뉘게 되었어. 남과 북이 나뉘어지는 것을 반대한 제주 민중들은 3.1절 기념행사에서 그 목소리를 냈어. 그러나 시위를 진압하던 기마 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사건이 발생했어. 그런데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 그곳에 분노한 민중들이 경찰들에게 돌을 던지며 항의하자 경찰들은 민중에게 총을 발포해 사상자를 냈지. 이 일이 일어나면서 제주도는 총파업에 들어갔어. 그게 4.3 항쟁으로 번지게 되었어. 그로 인해 미군정과 이승만의 탄압이 이어졌지. 그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만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는 투표에 불참하고 산으로 올라가 투쟁을 이어갔어. 그렇게 4.3은 48년부터 한라산 금속령이 해제되는 54년까지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지. 여기까지가 4.3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4.3을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한번 키워드로 이야기해볼게. 기업가와 노동자가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지주와 농민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여자의 권리가 남자와 같이 되는 나라를 세우자. 청년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를 세우자.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민주주의 민족동선이 만든 건국 오칙이야. 왜?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가 건국 오칙처럼 되고 있니? 하나씩 살펴보자. 이게 1번이야. 그런데 이게 되고 있지 않는 게 우리 사회 현실이야. 비정규직도 심하고 하루 8시간 노동도 안 되고 있지. 근데 혹시 근로자 파견법이나 정리해고법이라고 들어봤어? 근로자 파견법은 예를 들어 A 기업이 청소를 해줄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해. 근데 이걸 직접 A 기업이 고용하는 게 아니라 청소 기업이랑 계약을 해. 그렇게 되면 A 기업이 청소 기업이랑 계약을 끊어버리면 청소를 해주시는 분은 어떻게 돼?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분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그리고 이러한 법 때문에 비정규직이 생겨. 비정규직이 생기면 고용도 불안해지겠지? 그럼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사회적 불평등까지 생기는 거야. 이것도 잘 되고 있지 않아. 봐봐. 가장 심각한 건 농업을 외국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거야. 만약에 지구에 가뭄이 들었다고 쳐. 그럼 전 세계에서 농산물이 많이 없어지겠지? 과연 이런 상황에도 외국이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팔려고 할까? 그럼 우리나라는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정부에서 농산물 값을 보장해주지 않아서 언제는 싸지고 언제는 너무 비싸지고. 식량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농업은 국가가 법으로 보장을 해줘야 하는 거야. 역시 이것도 되고 있지 않아. 현재 남녀의 월급 차이도 너무 심해. 남성이 더 높은 월급을 받고 있지. 그러니까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가부장제가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고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등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어. 아직도 여성들은 밤길 걱정하고 화장실 갈 때 몰카 찍힐까 걱정하고 최근에 N번방 사건까지. 아직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권리와 동등하지 못한 게 우리 사회야.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거의 40에서 50 아저씨야. 청년, 대학생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취업이 안 돼서 알바를 해. 그리고 지금 청년 세대를 M4 세대라고 부르는데 왜 그런지 알아? M4 세대는 청년층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런 말이 생겼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청년의 힘으로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어. 게다가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도 있잖아. 태어날 때 자신의 부모가 가난한지 부자인지에 따라 아예 출발선이 달라. 일단 실습 가서 사고로 19살 학생이 돌아가신 일.
그리고 우리 학교만 봐도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잖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개 같은 현실이지. 우리나라는 경쟁사회야. 공부하면서도 항상 경쟁을 하며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대학이 평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려. 공부는 여러가지 다양한 게 있잖아. 하지만 국영수만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세상이야. 건국오칙은 지금 제공해도 정말 손색이 없지. 이걸 통해 우리는 4.3이 말하던 요구와 바람 등을 알 수 있어. 지금 우리 사회에 적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이 건국오칙을 이루기 위해 제주 민중들이 항쟁에 나간 것이 4.3이야. 이제 주체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게. 사상과 주체성. 뭔가 생소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잘 들어봐. 아까 4.3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했지? 맞아, 바로 제주 민중들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해서야. 이렇듯 4.3은 제주 민중들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려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를 상대로 주체적으로 맞서 싸운 항쟁이야. 4.3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당하고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비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통일된 나라를 원했고 진정한 해방을 원했던 우리 제주 민중들의 바람이 담긴 뜨거운 항쟁이라고 생각돼. 이번엔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그럼 관점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지? 관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풍경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야. 이걸 4.3에 맞춰서 생각해보면 누가 보면 4.3의 명칭을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폭동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제주 4.3 사건, 제주 4.3 반란 사건, 제주 4.3 폭동 사건, 제주 4.3 항쟁, 제주 4.3 인민항쟁 등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 4.3 때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제주 민중들을 빨갱이라며 탄압, 학살했고, 이 세력에 맞서는 통일정부를 꿈꾸던 사람들은 항쟁을 일으켰지. 그리고 그냥 평범한 민중들은 토벌대도 무장대도 모두가 적이었어. 그리고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와서 사과를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며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했어. 그러나 추모식 당시 직접 와서 왜 빨갱이들에게 사과하고 추모하냐며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으로 봤을 때 제주 민중들을 빨갱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런 이들은 다 관점이 다르고 4.3의 정확한 이름, 정명이 없기 때문이야. 이름은 그 일의 성격을 나타내. 그렇기에 4.3에도 정확한 이름이 있어야 해. 4.3이 72주년이 된 오늘 날에도 백비에는 아무 글귀도 새겨지지 못했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4.3의 진정한 이름, 정명을 찾는 것이 아닐까?